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세테크가 또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못지않게 부당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좋은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요즘에 세금도 잘 알아야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오늘 부동산 119에서는 양도세 절세 방안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료 전화와 또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전화 3424-0718번 그리고 문자 샵 8289번으로도 문자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이정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좀 시끄럽죠? 네. 예,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나 이번에 향후 진로 같은 경우를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국내 정치도 그렇고 미국 대선 때문에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저희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리더스클럽의 지훈주 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고민 있으셨던 분들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전화와 문자 상담으로 자세한 또 도움 말씀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금을 잘 알아야 이제 돈도 잘 모으고 쌓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강의 얘기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도세 절세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오늘 한 가지 좀 비법을 공개해 주시죠. 제가 크게 한 10가지 유형을 좀 짚어드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을 잘 숙지하신다면은 저런 방법을 통하면은 내가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 네. 하는 그 힌트를 얻으시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폰으로 좀 체크해 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양도 차익이 없는데도 팔 때 세금 무서워서 그거 상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즉 내가 산 가격하고 판 가격하고 차이가 많아야 내는 세금이다 이거죠. 그럼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내가 산 가격, 매입 가격에서 매도 가격을 빼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 공제를 차감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 경비나 특별 공제를 차감을 하고 나서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일정 세율, 구간별로 어떤 세율에 따라서 내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내가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비과세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비과세 요건. 이런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농지 이 두 가지에만 비과세 요건이 있지 이 외의 부동산에는 비과세 요건이 없다 하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세대원 기준입니다. 세대원 기준으로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만 보유를 하면은 9억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9억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는 2년 플러스 2년 거주 요건도 한때 있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이런 거주 요건 폐지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런 거주 요건이라든지 뭐 3년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종종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1주택자인 경우는 2년 이상만 보유만 하면 된다. 거주 요건 필요 없다. 그랬을 때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 받는다. 만약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 세율이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특별히 이게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유했다면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주로 어디겠습니까? 아파트 시세가 9억이 넘는 강남권이 되겠죠. 그때 강남권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내가 보유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매매가 20억짜리다. 그런데 내가 한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일단 9억까지 비과세 받지만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8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억이 넘는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부와 20세 이하 자녀가 주소지가 좀 다르니까 이거 같은 세대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부부와 20세 이하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취급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는 이제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부속 토지가 주택 면적의 5배 이내일 때는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농촌 지역 같으면은 토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10배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 토지하고 주택 면적의 차이가 5배 이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1주택 요건이 달라진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그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은 우리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신규 주택을 구입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또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A라는 주택은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입니다. B라는 주택은 이번에 최근에 취득한 신규 주택입니다. 했을 때 이 신규 주택을 처분을 하면은 일시적 2주택의 효과를 못 받습니다. 반드시 종전주택을 매도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효과를 보는 거지.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내가 최근에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서 그 1주택자럼 동일하게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넘었을 때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 세율. 자, 그다음에 혼인이나 동거 봉양,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 원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5년입니다. 3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종전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매입을 하고 1년 이내에 또 샀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은 1년에 내가 2채 샀다. 2채 구입한 경우 이런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팔면은 일시적 2주택자 취급을 받지 않느냐.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하는 거 참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는 최소 1년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종전에는 이랬습니다. 우리 다주택자 하면은 중과가 많이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참여정부 시절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주택 수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단일 세율 40%고요. 1년만 넘기면은 보유 기간을 1년만 넘기면은 무조건 일반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최소한 보유 기간을 1년은 넘기셔야 된다 하는 거 참 알아두시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택은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토지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것도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럴 때는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하고 상가나 오피스텔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 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내가 가능한 양도 차익이 많다 했을 때는 연간 단위로 합산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연간 단위. 그렇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채씩 매도하는 게 낫겠죠. 만약에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1년에 2채를 매도했다면 양도 차익이 합산돼 가지고 높은 세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 차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참 용인의 중대형 아파트가 한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용인의 중대형 아파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8억 주고 샀는데 지금 6억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죠. 이런 경우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를 내가 보유하고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판교의 아파트를 내가 5억에 분양받아서 지금 현재 8억이다.
그렇다면 이걸 같은 해에 팔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도 차손하고 양도 차익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여기서 2억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3억 해서 1억에 대해서만 세분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같은 연도에 매도를 하면은 양도 차익을 더 줄일 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증여, 부부 간의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 줄이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부부 간의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5년 경과 후에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간 내가 보유 전략도 이제 같이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증여로 통해서 이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약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도세 줄이는 효과하고 이 취득세 내는 효과하고도 이제 비교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부터 입주 시점부터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분양을. 자, 분당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떨어졌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차익이 굉장히 클 겁니다. 차익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이게 남편 명의로 돼 있다. 이걸 부인 명의로 바꿔놓으시랍니다. 바꾸면서 자, 내가 분양받았을 때는 취득가액이 2억이지만은 이렇게 부인 명의로 받으면서 취득가액을 6억으로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 후에 매도. 그랬을 때 양도 차익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분당 같으면은 5년 후면은 또 무슨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재건축 얘기가 또 솔솔솔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 차익이 크면서 다주택자인 경우는 부부 간의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양도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주택자인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유리하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서 판정을 받기 때문에 이 1주택자의 어떤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신다면은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짜리와 8년짜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8년짜리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내가 신규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양도세 100% 감면 이벤트를 현재 지금 실시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그 혼돈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1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2년 거주 요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도 있지만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는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양도 차익이 가능한 적은 것부터 파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절세 팁에서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것을 맨 나중에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1주택자로 만들어 놓고 비과세 혜택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 자, 이거는 제가 강조 안 드려서 뭐 일반적인 다 아실 내용이겠죠. 왜냐, 양도 차익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80%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그런데 3주택자 이상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없고 특히 요즘에 이제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이 바뀐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양도세 애정 신고를 너무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왜냐? 기본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잔금을 치렀다. 자, 오늘 11월 11일 날 잔금 쳤어요. 그럼 언제까지 양도세 납부기일이죠? 자, 그러면 11월 30일부터 플러스 2개월. 그러면 내년 1월 말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가산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절세를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막상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정말 신고 납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경비로서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서류 증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 경비나 증빙 서류를 평상시에 꼼꼼히 챙겨두라. 평상시에 자,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낸 영수증이라든지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라든지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자본적 지출로 내가 나간 경비 즉 대수선이라든지 뭐 세실을 설치했다든지 발코니를 확장했다든지 이런 영수증들은 꼼꼼히 챙겨두는데 이걸 평상시에 그냥 팽개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서류들은 뭐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흔히 가장 뭐 그렇게 중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증이라고 그러죠. 이 등기 권리증 그 서류철에다가 같이 이런 영수증들을 같이 철을 해놓는다면 파일링을 해놓는다면은 우리가 양도세 신고할 때 아, 이 영수증 어떻게 다시 발급받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양도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한 10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님께서 10가지 유형을 평상시에 좀 숙지를 해두고 계셨다가 내지 않아도 될 돈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시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찬 대표님께서 첫 번째 시간 강의 시간으로 절세 전략에 관한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팁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찬 대표님께서 또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 도와드리실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신 무료 세미나 특강 시간도 있습니다. 주제, 장소 시간 안내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이정찬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 빌딩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문의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또 세미나 직접 방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세미나 방문하면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렇습니다. 자, 요즘에 좀 시국까지 같이 어수선해요. 거기다가 이 11.3 대책이 나오니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가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향후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 그다음에 이런 대책으로 인한 향후 파급 효과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짚어드리면서요. 특히 오신 분들의 개인적인 궁금사항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세미나 방문해 주시면요. 1:1 맞춤 상담이 가능하니까 시간 내셔서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시청자분들 고민 상담 하나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는데요. 전화는 서울전화 3424-0718번, 정보 이용료 100원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잘 들리시죠, 아버님? 여보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는가 봅니다. 저희는 잘 들리는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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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들리시나요, 아버님? 저희가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잘 안 들리시나 봅니다. 그럼 저희가 문자 샵 8289번으로 들어온 문자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용이 100원 있고요.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용산구 쪽으로 문의를 해주셨네요.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롯데캐슬 센트폴의 투자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9976번님. 네, 용산구 지역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이쪽에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글쎄요, 이분께서 이번에 그 청약을 넣어가지고 네. 당첨이 되신 분인지 아니면은 내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 의사가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예, 왜냐하면 그 문자 내용에는 그런 내용 없죠. 네, 예, 이게 예. 좀 정확하게 좀 보내주시면 더 예. 답변이 될 것 일단 같은데. 효창공원역에서 이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공급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11월 3일 대책 나오기 전에 바로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분양시장에서도 강북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이 최고 경쟁률이 155대 1일 정도가 나왔어요. 네. 예, 상당히 높았던 엄청나네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11.3 대책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11월 3일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났거든요. 그 소리는 뭡니까? 전매 제한이라든지 1순위라든지 전매 제한이라든지 1순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즉 그 소리 뭐냐면은 전매장 같으면 6개월 후면은 매도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매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주신 분 청약해서 당첨이 되셨다면은 정말로 잘하신 거고요. 네. 자, 이 6개월 안에 분양권 매수하셔도 왜냐? 이제 이렇게 자유스럽게 전매를 할 수 있는 분양권이 서울 핵심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자, 분양권을 전매 기한이 끝나가지고 매수 즉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뭐 당첨되셨다면 더 좋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바로 건너편에 효창 파크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0평대가 8억에 가깝거든요. 충분히 저는 이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더블역세권에 바로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당첨되셨다면 축하드리고요. 아니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프리미엄을 좀 얹어주고라도 투자를 하셔도 네. 괜찮겠다. 왜? 말 그대로 희소성이 지금 발송되고 있잖아요. 희소성. 이런 희소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프리미엄을 좀 얹어주고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 9976번님, 네, 당첨권이 되신 거라면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정확하게 또 상담 원하시면요 추가적으로 또 꼼꼼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이번에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여기, 동탄이요? 네. 일동탄, 여기, 반성동 솔빈마을에 있는 경남 아파트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솔빈마을 아파트 네. 궁금하신 거네요. 어떤 사항이 더 좀 정확하게 궁금하신 거세요? 조금 잘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매도 여부도 궁금하신 것 같고요.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 좀 궁금한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네. 이 부분 향후 전망 한번 대표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걸 쭉 그 분양 초부터 분양 받으셔서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네, 분양받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현재 그러면 실거주예요? 임대주고 계세요? 아니요, 새해를 났어요. 1억에 지금 130이 살고 있는데 매매를 해야 되나 싶어갖고요. 예. 그렇다면 임대 만기는 언제쯤 됩니까? 12월 30일이요. 그러면 이번 돌아오는 12월 말? 예예. 예,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매매를 좀 할까 아니면 뭐 2천에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만기가 금년 말이라고 하니까 지금 정도는 매도를 할지, 예? 보유를 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다 임박해 있다는 얘기죠. 네네. 자,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매도하라는 쪽에다가 제 결론을 지어드릴 거예요. 예. 자, 그 이유는 뭐냐? 아마 이걸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분양하고 나서 좀 가격이 좀 오르다가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또 최근에 약간 또 올랐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거의 보면은 한참 높았을 때 가격하고 지금 현재 시세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분양을 받으셨다니까 양도 차익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네네. 맞나요? 네네. 예. 그러면은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동탄 1기가 처음에 입주할 때만 해도 동탄 1기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런데 바로 이 고속도로 하나 건너편에 이 동탄 2기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평형인데도 아마 매매가 차이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1기하고 2기하고 차이가. 네. 자, 그거는 이제 입지적인 차이도 있고 KTX라든지 이런 어떤 강남의 접근성 그런 차이도 있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종부세 회복하고 쭉 오르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매도를 하시고 이런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걸 매도하시고 첫 번째는 서울 그 강북이나 강남이 아닌 강북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으로 한번 이게 이동 투자를 하시되 재개발 지역에 이동 투자 하시되 지금 관리 처분 앞두고 있는 것들은 프리미엄이 보통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응? 혹시 지금 제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62이거든요.
아, 60대세요? 그러면은 혹시 자제분 명의를 좀 이게 활용을 해가지고 좀 중장기 안목으로 재개발 지역 중에서 조금 늦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는 난 곳 위주로 해가지고 한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전세 끼고 이렇게 하나 사두시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여유 자금을 만드실 수가 있다고 이제 이번 기회 말고요. 그런다면은 먼저 이런 전략 한번 구사해 보세요. 일단은 이걸 매도하시고 임대 수익형으로 잠시 갈아탑니다. 네. 예, 잠시 갈아탄 후에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자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남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한 번 정도는 조정받을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경기 안 좋을 때 8억까지 가던 게 지금 18억이 가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은 분명히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길다 보면은 분명히 중간중간 조정받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또 특히 강남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규제를 약간 누르는 쪽이에요. 누르는 쪽이다 보니까 그 규제 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게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가 내년 말 이후에 계속 연장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OX 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분위기로서는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많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제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높다 이거죠. 그렇다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쭉 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임대 수익형 부동산 얼른 매도하시고 좀 해서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갈아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제분 명의로 강북 지역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지역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 난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한번 노려보는 건 방법 하나. 어디 쪽? 한국에 어디쯤으로요? 예. 위치 어디쯤이요? 강북 쪽에 예를 들어서 부가현 뉴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길 뉴타운 중에서 좀 이 진행이 좀 늦는 곳. 왜냐면 빠른 곳은 너무 프리미엄이 좀 높으니까요. 가격이 엄청 세 텐데 그쪽으로는요?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게 충정동 인근 같으면요. 이게 그렇게 물론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입지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갈아타셨다고 오시든지 그렇지만 아예 깔끔하게 임대 수익형을 갖다가 강남 재건축에다 여유자금 언제든지 내 투자금을 비축했다가 어느 정도 환급성이 좋은 데다 했다가 내 강남 재건축 한번 노려보겠다. 즉 강남 재건축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분명히 오르락내리락 이런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시기를 미리 준비했다가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매도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략을 한번 세밀하게 구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좀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구로구 구로동에 네. 이집트 위트 레인보우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네.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 구로구의 오피스텔 네. 향후 전망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네, 건가요? 또 한 가지는 신도림동에 네.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지금 전세 두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광명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신도림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음. 그다음에 광명에다 아파트를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를 또 동시에 고민하고 계셔가지고 좀 네. 복잡하시겠는데 오늘 이정찬 대표님께서 좀 시원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가 신도림 행정구역 신도림이면 그 구로역 인근에 있는 이편한 세상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자 일단 구로역 쪽에서 구로역 쪽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이편한 세상인데 여기가 이제 1차가 있고 뭐 얘가 차수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차가 세대수가 가장 크죠? 여보세요? 네, 그럴 거. 예, 예. 예, 예, 예. 자,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가시는지 아시죠? 네. 예, 한 5억 중반 정도로 알고 계시죠? 네, 한 5억에서 뭐 6억도 가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층이나 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아마 평균은 한 5억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한 16년 가까이 돼 갑니다.
아, 네. 그렇죠? 예, 저는 2006년에 매입을 했어요. 아, 그럼 제가 말하는 아파트 나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 산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사신 시점은 2006년이면은 아주 고점일 때는 안 샀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재 차익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이번 기회에 다른 데로 이동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냐? 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네. 이걸 매도를 하고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왜냐? 아파트가 이제는 한 16년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약해지거든요. 이게 네. 아직은 그래도 한 2, 3년은 부동산 경기에 어떤 큰 변동만 없다면은 앞으로도 2, 3년 더 보유해도 좋습니다만은 네. 보여주셔서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 아까 저한테 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광명시. 네. 예. 광명시 쪽으로 저는 가는 게 오히려 확률 높다. 그러면 이제 광명에 가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 투자를 할 거냐 하는 네. 것은 또 이제 별개로 하더라도 지역적인 특성상으로는 여기보다는 광명시 쪽으로 시야를 바꾸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 거주를 어느 쪽에서 하세요, 동네가? 저 소화동이요. 광명시 소화동. 그게 광명쪽이거든요. 그럼 7호선 라인 쪽이겠네요. 그렇다면 신길 뉴타운 쪽에 가서 과감하게 피 주고 사셔도 좋습니다. 신길 뉴타운이요? 예. 그러니까 그 신풍역 인근 7호선 타고 오시다 보면 신풍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광명시 쪽으로 이동 투자나 신길 뉴타운 이 두 지역 쪽으로 시야를 바꾸셔서 이동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이번 기회에 매도하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피스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제가 정확히 오피스텔 이름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자, 구로동이면은 뭐 물론 또 이 인근이겠네요. 네. 예, 여기서 멀지 않겠네요. 네. 자, 그걸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습니까? 1억 1,750원. 50. 아, 1억 1,700. 아, 그러면 뭐 한 1억 2천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원룸 정도 되겠네요. 원룸이에요. 예. 예. 자, 그 정도면은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안 올라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시죠? 예, 거기에 네. 가도 원룸의 오피스텔 임대 분양가가 1억 2천에서 1억 4천 선이거든요. 지역적으로 네. 가산 디지털 단지보다는 이쪽이 더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분간 그 오피스텔은 내가 월세 받을 목적이라면 보유를 하지만은 내가 월세도 받으면서 다소 차익을 남기고 싶다. 그런 목적 대상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하시고 좀 이렇게 내가 임대 수익도 누리면서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바꿔 타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매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두 가지 궁금하셨던 점 좀 답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네. 궁금증 있으시면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대표님이 세미나 준비하시니까 한번 방문해서 직접 한번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 그리고 문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샵 8289번으로 들어온 문자 내용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용이 100원이고요. 궁금한 데 있으신 분들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먼저 빠르게 돼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도움을 좀 드릴까요? 네, 저 부가현 뉴타운 쪽에 네. 재개발 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네, 구역이랑 상구역 중에 음. 어느 게 괜찮은지 그리고 네.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부가현 유태현 2구역과 3구역 중에서 좀 고민이 되시고 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그 부분 우리 대표님께서 좀 도움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현장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항하고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현장 가서 이게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네. 자, 먼저 부가현 뉴타운 중에서 이제 이쪽에 1구역 쪽은 지금 현재 다 철거가 돼 있어요. 네. 예. 그런데 2구역하고 3구역인데 2구역하고 3구역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부가현 뉴타운을 가로지르고 있는 게 중앙경의선입니다. 물론 중앙경의선이 지하가 됐습니다만은 자, 이쪽에 충정로역 쪽에 가까운 게 이 가까운 쪽이 2구역.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앙철도를 지나서 위쪽으로 있는 게 3구역입니다. 네.
3구역. 자, 그런데 서로 대단지이고 뭐 규모가 비슷비슷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2구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바로 더블 역세권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3구역이 좀 진행은 조금 더 빠릅니다. 진행은 즉 관리처분 바로 전 단계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구역이 진행이 좀 빠르다. 그런데 그동안에 2구역도 진행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빨랐는데 그동안에 조합장, 흔히 말하는 조합의 집행부가 좀 이게 뭐랄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집행부가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3구역 대비 길게 보면 1년, 작게 보면 한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P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권리가액에다가 내가 더 주고 사는 것을 갖다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자, P는 여기가 한 1억 3천,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치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한 1억 5, 6천. 2구역이 프리미엄이 더 높아요. 왜?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도 입지를 보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2구역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요. 단 여기 가셔서 구입을 하실 때, 예? 구입하실 때 초기 투자금이 얼마가 투하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평가받은 금액에다가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 얹어주고 사느냐. 그리고 현재 아직 철거 들어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 보증금이나 임차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단독이나 소형 단독주택을 사실 때는 개별 공시지가가 중요하다는 거 꼭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꼭 참고하셔서 그래도 입지적인 측면에서 2구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2구역 쪽에 무게중심을 더 실어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증 남아 계시다면 주말에 대표님 세미나 방문해 주셔서 일제일 맞춤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매물건 소개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평소에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셨거나 아니면 투자했던 물건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전화는요. 서울 3424-0718번 그리고 정보용이 100원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숫자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매물건 가장 먼저 개요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양 면적 60.0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3.81제곱미터입니다. 방 3개, 욕실, 베란다의 구조고요. 2012년 1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총 5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네, 분양가는요 3억 2천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는 2억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는 2억 7천만 원, 월세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5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수익형 부동산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십니다. 추천 포인트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또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소액으로 투룸 매매 가격을 이제 3룸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알짜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3룸이 아니고요.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치 상승과 임대 수익률의 극대화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당선 개통 예정에 있는 점입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입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본 매물은 7호선 노년역과 9호선 신노년역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및 강남대로가 인접해 있는 점인데요. 이제 신분당선만의 개통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덮개 공원화 및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 등 계속해서 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과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가 모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앞으로 더욱더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 보시겠습니다. 입지 노년역 7호선과 9호선 신노년역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역 모두 이제 5분 내로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신노년역과 노년역 또 신사역을 거쳐서 용산까지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 또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바로 앞에는 이제 강남대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대로에는 140여 개의 버스 노선이 확보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요. 또 경기 지역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노년역에서 바로 한 정거장으로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업무나 문화, 이제 예술과 쇼핑 등의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강남대로에 지금 버스 노선 140여 개가 확보되어져 있고요. 또 고속버스 터미널, 또 백화점 등 인프라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특징을 보시면요. 일단 테라스가 있는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라스가 본 매물에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면서 또 재테크가 적합한 매물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전문관리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에는 전문관리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에 이제 임차인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실내부, 외부, 수리 등 모든 걸 관리해 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 동안은 이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이제 확보하실 수 있고요. 또 추후에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보시겠습니다. 매매가 3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이 되고요. 대출금액 월세 시 2억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이 됩니다. 추천 포인트로 주변의 생활 기반 및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고요. 본 매물 호재가 굉장히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가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닌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재테크 필요성에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건으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 첫 번째 매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건 개요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남구 역상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양 면적 29.0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0.16제곱미터입니다. 방 하나 욕실이 있는 구조고요. 2013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8,500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는 1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에는 7,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월세 시에는 75만 원이네요.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엔 2천만 원, 월세 시에는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두 번째 매물건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레지던스 임대 중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본 매물의 최대 추천 포인트로 이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레지던스 회사와 임대 계약이 맺어져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없는 공실에서도 이제 레지던스 회사로부터 나오는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하고요. 또 임대 기간 만기 시에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중개 수수료 지불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나 또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서울권으로 재테크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매매가를 들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을 이제 보시게 되면 1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강남에 이제 건축되는 신축 원룸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2억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토지 지가 상승 때문인데요.
본 매물은 이미 토지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제 완공된 매물이기 때문에 1억 8,500만 원의 급매 매물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보시겠습니다. 입지 2호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선으로 순환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세권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또 빠르게 선점하시는 건 역시 이제 재테크의 어떤 일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본 매물 바로 앞으로는요, 지금 테헤란로, 최대 업무지구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헤란로에는 이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득층의 직장인들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 굉장히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특징을 보시면요. 2013년도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즉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잔금과 동시에 바로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또 선분양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된 이제 또 매물만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 오픈형 원룸으로 풀옵션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역삼동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제일 많이 사는 곳으로 통계가 되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맞는 구조와 풀옵션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가장 이제 좋아하고 선호하는 디자인과 컬러 등으로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실외부는 이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또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고 밝게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임대 수익률의 극대화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보시겠습니다. 매매가 1억 8,500만 원, 굉장히 급매 매물입니다. 임대가 전세 시 1억 6,500만 원, 또 월세 시 보증금 없이 월 75만 원이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 월세 시 이제 1억 2천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이 되는 매물입니다. 네,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도 한번 같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 대비해서의 임대 수익률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초기 투자자분들, 또 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실의 위험성을 굉장히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은 이제 이미 토지 지가 상승 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급매 매물로 1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레지던스 회사로부터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수익형과 또 추후에 차익형 부동산의 매물로 적합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두 물매물건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이 매물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추가적으로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말에 진행되는 이정찬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특강 소식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1시에 무료 세미나 특강이 진행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생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직접 나눌 수도 있고요. 1:1 맞춤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의 원하시거나 예약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 전화 3424-0718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와 알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같은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인사 같이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